영화로 본 어린 왕자.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로 본 어린 왕자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재탄생된 생텍쥐 페리의 고전적인 문학작품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제작 연도, 감독의 제작 의도, 그리고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며 원작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들이 유사하고 차별화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린 왕자는 2015년에 개봉되었습니다. 감독은 프랑스 출신의 마크 오스본이며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작에서 보여준 유머와 따뜻한 감각은 물론 이번 작품에서도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 오스본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원작의 충실한 재현을 넘어 현대적 해석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원작 소설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적인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 사랑, 책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이 철학적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감독은 원작의 핵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원작을 하나의 배경으로 두고 어린 소녀의 여정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독창적인 스토리를 더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의 중심에는 현대 사회에서 겪는 인간의 소외와 관계 단절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배경이 되는 어린 여성 주인공의 세계는 규율과 계획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성공을 강요하며 사회적 기준에 맞는 삶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영화 초반부의 주요 갈등 요소가 됩니다. 감독은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교육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성과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이들의 독창성과 순수성을 억압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중요한 변화를 준 부분은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와 현실 세계가 평행선처럼 두 축으로 구성된다는 점인데요. 오리지널 스토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순수한 본능과 사랑, 그리고 성찰의 중요성을 압축적인 방식으로 전합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오되 이를 현대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의 아이인 소녀와 고립된 노인을 연결하는 다리로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화가 기존 텍스트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이라는 시각적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했다는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원작이 단순히 텍스트로 전달했던 감성과 메시지를 보다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왕자의 행성이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될 때의 장면들은 원작에서 상상 속에 머물렀던 세계를 다채로운 색감과 상징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감독은 이를 통해 관객들이 원작을 읽으면서 느꼈던 환상적인 분위기를 새로운 매체를 통해 경험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원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의 상실감, 순수함과 창의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원작과 영화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 소녀와 노인의 관계는 원작에서는 없는 현대적인 설정이며 이를 통해 감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즉 성공과 성과 중심의 삶이 순수함을 잃게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원작의 철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화 어린 왕자는 원작에 대한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현대적 메시지와 독창적인 이야기를 결합한 새로운 해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원작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다뤄지는 요소들, 예컨대 장미, 여우, 그리고 사막은 영화에서는 단순한 상징적 도구를 넘어 주요 갈등을 부각시키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원작의 철학적 메시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어린 왕자는 원작의 정신을 충실하게 간직하면서도 현대 사회와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용기 있게 시도하였습니다. 감독 마크 오스본의 창의적 시도는 원작 팬들에게는 즐거움과 새로운 통찰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는 관객들에게는 감동과 메시지를 남겨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원작 문학과 현대 영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영화와 원작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영화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는 원작 문학이 가진 보편적이고 영원한 메시지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원작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서사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와 공명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지나친 성과주의와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이뤄가는 순수성과 상상력의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원작의 팬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각색과 메시지를 통해 각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원작과 영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지으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영화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작이 추구했던 사유의 깊이와 철학적 질문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원작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이야기했다면 영화는 여기에 현대인의 고립과 소통 부재 그리고 아이들이 잃지 말아야 할 상상력의 가치를 첨가하며 확장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할 귀중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